내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이른바 반서방연대를 대내외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일 걸로 전망되는데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열병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둔 베이징 거리엔 긴장과 기대감이 공존합니다. 我朋友看到过，但是我没有，因为我感觉是不是最近北京那边管得比较严，比较戒严，就是我感觉我们普通老百姓可能是过不去的。 1949년부터 16차례 개최된 중국 열병식은 체제 선전은 물론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과 무인 전투기 페이홍 97 등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2015년 선보인 무기 500여 종, 군용기 200대보다 더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열병식이 열리는 천안문 광장은 가로 500m, 세로 88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5만 명분의 좌석이 배치됐습니다. 예행 연습 참가 병력은 2만 2천 명, 10년 전보다 2배 많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9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이 행사에 포문을 엽니다.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 네모골 진영을 이뤄 행진하는 분열식을 포함해 약 70분간 진행됩니다. 총 45개 부대가 참가합니다. 我们的步幅偏大或偏小，哪怕1厘米的差距，会导致整个受阅方队在视觉上会有很大的偏离。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천안문 망루에 오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의 자리 배치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의전상 상석인 시 주석의 오른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왼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전승절 70주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오른편에 그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달라진 구도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며 반서방 연대의 끈끈함을 과시할 전망입니다. 이번 행사엔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데 의전서열상 김 위원장과는 먼 자리에 위치할 거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중국이 오는 3일 열병식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열병식은 1949년 처음 열린 이후 16차례나 개최되면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쇼케이스라는 분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장병들의 일사불란한 행진 속 진행되는 중국의 열병식은 그 자체로 체제 선전의 무대이자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입니다. 특히 이번엔 서태평양 미국령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펑 계열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2015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 후 2016년 실전 배치돼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6의 개량형인 둥펑 26D를 처음 공개할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외교안보 전문지는 둥펑 26D로 인해 남중국해 등 분쟁 해역에서 미군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인도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및 일본의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17. 사거리가 14,000km에 이르러 미국 수도 워싱턴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ICBM 둥펑 41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열병식은 1949년 처음 열렸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열병식까지 16차례 개최되면서 중국군 무기의 발전 변천사를 보여줬습니다. 소련에서 수입한 무기가 다수이거나 소련 무기를 모방했던 초창기를 지나 1984년 25년 만에 재개된 열병식부턴 중국의 첫 ICBM을 포함 새로운 중국산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지난 10년간 군 개혁으로 정비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최신 무인 잠수정과 대형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各参与单位都有训练基础。 我们把部队集中起来，主要是进行规范化、精细化的训练，进一步锤炼战斗作风。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전후 질서의 설계자였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사일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형 ICBM 화성포 20형 개발을 시사했는데요. 방중 직전 연 이틀 관련 시설을 방문하며 미사일 생산 역량과 기술을 과시하려는 모습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국경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지인 베이징 도착 전부터 신속하게 보도한 건데 최고 지도자의 해외 순방 사실을 출발 직후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관영 라디오를 통해 김 위원장이 새벽에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하는 등 구체적인 동선까지 추가로 알렸습니다. 중국 출발 직전인 어제 김 위원장이 ICBM 고체 연료 엔진 연구소를 방문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승인한 국방과학 핵심기술 개발 계획에 따라 대출력 고체 엔진을 만들고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지상 분출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신형 고체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으로 ICBM 화성포 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ICBM인 화성포 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전략미사일 무력 강화에서 변혁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고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국가 표창을 수여하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미사일 관련 시설 시찰은 방중을 앞두고 이틀 연속입니다. 지난달 31일에도 김 위원장은 새로 문을 연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자동화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민아입니다. 중국이 최근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핵추진 신형 잠수함과 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에서 함재기가 이륙합니다. 사출기에서 발사되는 장면은 없었지만 제-15T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항모와 함재기 통합 시험이 이루어진 만큼 전력과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持续深化核心作战能力研究攻关，不断提升编队作战能力，在远海大洋上锤炼克敌制胜招法。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전략무기 훈련 장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최신형 전략 핵추진 잠수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94G형 전략 핵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정실과 지휘실, 미사일 발사 통제실 등이 공개됐습니다. 进入一级经营管控，静舵巡航。是，静舵巡航。 사거리 2,500km의 둥펑 17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담겼습니다. 미군 기지나 항공모함 타격 임무를 맡는데 대만 침공 시 미군을 저지하는 역할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44년 만인 지난해 9월 태평양 공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중국이 핵보복 능력과 억지력 과시를 통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我们国家在核反击能力、核反击盾牌方面具有特别强大的能力，所以周边的核威慑、核讹诈早就一触不返。 로봇계와 드론을 투입한 실전 훈련이나 공수부대 투입 작전, 철호를 이용한 전차 부대의 대규모 이동 모습도 담겼습니다. 중국은 4만 톤급 신형 075급 강습 상륙함도 이번 인민해방군 창설 98주년을 맞아 실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